자, 고전학파 17문제 중에서 11번서부터 17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고려하자. 뭐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조금 다르냐면 우리는 투자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학습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총생산의 증가 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감소 함수라고 했었던 거죠. 여기만 조금 다른 겁니다. 따라서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을 보면서 투자가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GDP에 영향을 받게 되니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수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저축은 우상향하도록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또 맞는 얘기고 이것도 맞는 얘기다. 수직이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됐죠?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정부 저축의 T-G니까 정부 저축의 감소, 국민 저축의 감소니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서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소비가 외생적으로 증가해도 소득은 불변이다.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C,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I,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G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소비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다른 쪽들이 변화하면서 GDP, 생산과 소득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한번 보자. 5번.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 저축이 감소하게 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냐면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저축은 증가함수일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이즈 그렇죠? 제가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만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줄었다.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줄었다. 그럼 수업 시간에는 요 크기만큼 여기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만큼 이렇게 간다고 해도 되고요. 예.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새롭게 이제 분석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감소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일부는 투자가 줄어들고 뭐 일부는 뭐 저축이 감소하고 뭐 민간 저축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 이쪽 봅시다. 이쪽. 네, 이렇게. 그럼 투자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알 수가 있었지. 근데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민간의 저축은 증가하게 됐지. 예.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게 됐으니까 그만큼 민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 크기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 지출의 감소. 이쪽은 투자 지출의 감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은 소비의 감소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투자가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했으니 총생산에 대해서 증가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투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줄어드니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녹색으로 할까? 녹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는 이렇게 수직선이었는데 뭐요? 생산, 총생산의 증가함수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공급이 감소해서 GDP, 총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얘도 역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요. 근데 더 많이 이동하는지 조금 이동하는지 모르잖아.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기 힘들죠. 하지만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5번은 이상한데 이렇게 틀리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실질 이자율의 함수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y 빼기 c 빼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g i 이렇게 썼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쪽이 민간 저축이 되고 정부 저축이 되고 투자 지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다 똑같아. 전혀 다른 것이 없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랑 똑같죠? 생산량의 외생적 증가는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의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지? 균형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정부의 증세 정책이다. 세금을 더 걷는다. T-G. 예, T. T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옳지 않고요. 4번도 한번 보자. 기업과 정신 개성에 따른 투자의 외생적 증가는 자,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3번은 왜 옳은지 한번 살펴보자.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외생적 증가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G.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국민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3번은 옳은 표현이죠. 폐쇄 경제에서 국내 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의 합으로 정의되는 항상성을 할 때 또 대부자금 시장이에요. 됐죠? 예. 다시 한번 써볼까? 네. Y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잠을 쫓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y 빼기 c 빼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g i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그렇죠? 예.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투자가 있고 저축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I라고 쓰고 SN 국민저축이라 쓸게요.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국민저축이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민간저축이 증가한다고 해서 정부저축 T-G가 커지고 하는 건 아니지. 이건 다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죠? 5번. 4번은 틀렸다.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14번. 폐쇄경제 균형 국민소득은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아. 읽지도 마. 재정적자가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 재정적자라는 거 T-G. 그렇죠? 얘는 크고 얘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결국 국민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은 이렇게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공공저축, 퍼블릭굿이라는 것이 정부 저축이에요.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재정 적자라고 했으니까. 또 저축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투자 곡선은 어떻게 돼? 투자 곡선은 뭐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예.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량은 줄어드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지. 뭐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거.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투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T-G도 줄어들었겠지. 그렇죠? 예, 물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의 저축은 증가했죠. 그러나 민간의 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뭐 균형에서는 대부자금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예,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돼요. 여기다 I하고 했으니까. 1번. 국민 총소득은 100조 원이고 정부 지출은 200조 원, 조세 수입은 150조 원, 투자는 250조 원. 자, 조라는 단위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원이라는 것도 없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한번 써보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y 빼기 c 빼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g i라고 돼 있고 우리한테 지금 민간저축을 물어봤어요. t 마이너스 g 여기 t 빼기 g 마이너스 50 투자는 250 마이너스 50을 이쪽으로 옮기면 300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수요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고 투자 함수라고 봤죠. 대부자금 공급은 실질 이자율의 증가 함수라고 하자. 결국 뭐 우리가 한 것처럼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그죠? 예.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죠?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면 정부 저축 감소, 국민 저축 감소, 실질 이자율 상승. 그렇죠? 예. 실질 아이고. 정부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졸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하락. 실질 이자율 하락. 그렇죠?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또 정부 저축 증가만큼 국민 저축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요 크기만큼 읽었을 때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크기는 민간 저축이 감소가 되는 거지. 그 소비 지출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 투자 지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부 저축이 증가한 만큼 다 상쇄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예. 따라서 Y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저축이 증가한 것만큼 국민 저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저축은 단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늘어난 거죠. 앞에서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한 거. 요 크기만큼 되는 거잖아요. 균형량이 증가한 거. 이렇게. 그러면 민간 저축이 감소한다. 여기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민간 저축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마지막.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를 가정할 경우 개인 저축과 균형 이자율은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쫄지 말고 바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 한번 써볼까?
Y 5천 딱 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CIG 다 쓸 겁니다. 250 쓰고 4분의 3이라고 쓰고 5천 쓰고 세금 800 쓰고 투자 지출 1100 마이너스 50R 쓰고 정부 지출 1200 써보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4200이 되는 거지. 4로 나누면 1050이 되는 것이고, 예. 여기 크기는 3을 곱하는 거니까 3150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400 3400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2300 합하면 5700 요놈이 쏙 들어오면 700 따라서 50R은 이렇게 700이 되는 거니까 5일은 5, 5, 4, 20 균형 이자율은 14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개인저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저축은 민간저축이 되는 겁니다. 민간저축은 어떻게 한다고요? Y 빼기 C 빼기 T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벌써 해놨잖아. 요거 3,400. 그렇지? 여기 3,400. 5천에서 빼면 어떻게 되나? 1,600. 근데 세금 800까지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0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